안녕하세요. 일본에서 보낸 하루들을 제가 앞선 영상들로 올렸는데 오늘은 정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저는 혼자 가다 보니까 미리 티켓 같은 거를 다 예약해두고 시간대별로 계획도 다 짜서 갔었거든요. 그리고 필수 어플인 구글맵이랑 파파고도 다운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릴 게 경비, 그리고 일본에서 혼자 가서는 아니지만 조금 당황했던 경험? 그리고 나름 꿀팁이라면 꿀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경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옆에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제가 정리해둔 게 있어서 이제 비행기는 11월 20일에 제가 출국하는 티켓이었는데 이거를 예매를 10월 12일에 했어요. 그리고 숙소는 남바역 근처 호텔로 3박 머물렀고요. 미니언 메이햄이라는 익스프레스 티켓을 사갔어요. 익스프레스 티켓이 되게 여러 개라 알아보시고 본인이 타고 싶은 게 속해 있는 익스프레스 티켓으로 구매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말톡에서 1일당 1기가 그리고 속도는 느려지지만 무제한인 걸 구매해 갔었어요. 그리고 라피트 티켓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큐, 오사카 패스 등을 끊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심 때문에 당황한 경험이 뭐냐면 제가 유심을 설치하는데 이게 일본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게 LTE는 뜨는데 인터넷이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너무 답답하고 이게 일본 입국 심사가 비짓 재팬 웹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QR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통과하는 거거든요. 총 아마 3단계였을 거예요. 그렇게 3가지 QR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꼭 돼야 되거든요. 나중에 오사카 공항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어찌어찌 입국 심사는 끝내긴 했는데 처음 QR코드 보여드릴 때 엄청 제가 순서가 밀려났었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남바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오사카 패스를 수령하려고 이제 찾아가는데 구글맵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남바역에 와이파이가 돼서요. 유심을 사가도 통신사 로밍하면 진짜 빠르거든요. 통신사 로밍이 마음도 편하고 가격대는 좀 있지만 그래서 정말 데이트 안 되면 타지에서 심장 철렁합니다. 저는 게다가 혼자 갔기 때문에. 그리고 라피트 티켓은 편도만 추천드려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요. 물론 시간을 널널하게 계획해서 여행을 가신다면 편하게 지정석에 앉아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라피트 티켓이.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라피트 티켓을 사가시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꼭 티켓 교환소에서 교환을 해야 이용이 가능한 점이에요. 막 키오스크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직접 만나서 교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짐 찾고 나와서 바로 2시 5분차 타야지? 하는데 이게 안 돼요. 불가능해요. 왜냐면 티켓 교환소의 줄이 진짜 길어요. 그것까지 고려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라피트 티켓이 시간표가 1시간 단위로 있거든요. 저는 앞에 거를 놓쳐가지고 공항에서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겨울이라 해도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갈 관광지는 계획은 완전 열심히 짜놨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줄여야 돼가지고 그냥 티켓 기계에서 표를 사서 일반 열차를 타고 남바역에 갔어요. 그리고 일반 열차도 미리 공항역에서 몇 분 전부터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열차 출발 시간보다 좀만 일찍 도착하시면 웬만하면 아마 앉아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라피트 왕복권을 끊어서 갔지만 이제 한국에 입국하는 날에만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시고 왕복권을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라피트 열차에서 제가 당황한 경험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라피트 열차를 타게 되시면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칸이 이렇게 3줄로 있어요. 거기에 캐리어를 두고 지정석으로 가서 앉는 거예요. 짐 보관 칸이 이제 지정석 번호가 있잖아요. 그 번호마다 각각 칸이 부여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맨 윗줄이 걸리잖아요. 진짜 곤란해요. 저 키도 작고요. 28인치 캐리어 무겁고요. 진짜 거기 절대 못 넣어요. 그리고 28인치가 크잖아요. 아무리 흰색 남성분이
제 앞에서 힘센 남성분이 28인치 캐리어를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커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캐리어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아마 좀 불편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캐리어가 크다 보니까 자리에 같이 이제 무릎 앞에 두고 탈 수도 없어요. 조금 작은 거라면 가능할 텐데 큰 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냥 짐 보관 칸이 이렇게 세 줄로 있다 했잖아요. 거기 앞에 두고 지정석으로 가서 앉아서 에라 모르겠다 했습니다. 이게 다행히 일본이라 도난당하진 않았는데, 만약에 유럽이었거나 미국이었으면 바로 도난당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짐 보관 칸이 어디에 걸릴지는 정말 운에 따른 거라 어쩔 수 없긴 한데, 어쨌든 그 상황에 처하셨을 때 덜 당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표를 처음에 구매할 때 제가 조금 멘붕이었었거든요. 도착해서 어떡하지 하나 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철표를 구매할 일이 없잖아요. 요즘은 일회용 교통카드 사서 그냥 이제 반환금 받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당황해서 옆 사람한테 영어로 막 물어보고 그랬었거든요. 기계, 이제 그 티켓 기계에 역 이름이 써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숫자만 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막 430원, 270원 이렇게 써져 있었거든요. 그럼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에? 이게 뭐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계 위에 보시면 노선도가 쫙 있을 거예요. 쫙 있고 가고자 하는 역이 얼마인지 가격이 써 있어요. 그럼 그 가격만큼 표를 뽑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일본은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지 이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트래블 월렛으로 환전을 25만 원 정도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일본은 현금을 아직 많이 사용하지 않나? 하는 말을 듣고 찾아보니까 그렇다는 말도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금으로 넉넉하게 30만 원을 환전을 해갔어요. 결론은 카드를 많이 사용했어요. 제가 관광지 위주로 다녀서 그런지 다 카드가 가능했고, 근데 현금은 저처럼 길거리 가다가 뽑기 하거나 운세 뽑기 하거나 이럴 때는 꼭 현금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아니면 인출기에서 뽑으실 수도 있긴 하고, 네이버 페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카드는 트래블 월렛 진짜 추천합니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실 수 있었겠지만, 이게 사용할 때마다 카톡으로 얼마 사용했는지, 그리고 남은 금액은 얼마인지 바로바로 알림이 와요. 저는 여행 때 돈을 아끼지 말자 주의라 그냥 가격을 안 보고 막 시켜요. 막 시키는데 트래블 원래 있으면 일본에서도 바로 환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바로 이제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서 일본 돈으로 환전,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여행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여행 가시는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치안, 그리고 일본어는 어떻게 하는지, 그래도 그 인생샷은 남기고 싶은데 이런 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숙소가 남바 도톤보리 근처였어요. 한 밤 11시 정도까지 돌아다녔고, 그때도 관광객이 많아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일본 지하철이 늦게까지 하거든요. 새벽까지 해요. 아마 우리나라보다 오래 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언어에 대해 말씀하시자면 저는 진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거밖에 모르고 갔어요. 그리고 네, 이거를 하이 이렇게 한다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사실 실전에서 평소에 쓸 일이 없잖아요. 여긴 한국이니까. 입에 붙지 않은 상태로 그냥 그대로 떠났어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도 영어도 사람들이 많이 하시고, 이제 모르면 팝하고 번역기를 썼거든요. 근데 팝하고 번역기는 소통을 위해 썼다기보다는 이미지 번역에 진짜 유용했어요. 메뉴판 같은 거 찍고 무슨 간판 있으면 저건 뭐지 하고 찍고 이럴 때 좋았고요. 그리고 2일차부터는 기본적인 언어를 쓰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기본적인 일본어를 써보려고. 그래서 혼자 갔기 때문에 인원 물어보면 히토리 데스, 이게 한 명입니다 이 뜻이거든요. 이런 말 쓰고 이거 주세요 하면 고레 구다사이 이렇게 이런 언어를 좀 익혀서 쓰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대답도 하이 이러면서 했고요. 뭔가 그 나라에 갔으면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해보고 싶어서 일단 그랬고요. 저는 혼자 가면, 그리고 사진이 문제잖아요. 사실 삼각대를 많이 가지고 가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삼각대를 저도 가지고 갔습니다. 유니버셜 가는 날을 제외하고는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삼각대는 오사카성 아라시야마 그 대나무 숲 있는 곳에서는 자연이 넓고 유동인구가 적으니까 정말 유용했는데, 삼각대로 사진을 진짜 잘 찍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평소에 계속 그렇게 삼각대로 찍어왔다. 그런 분들이라면 괜찮은데,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가기도 했고 삼각대를 급하게 그냥 주문해서 간 거라 구도를 잘 못 잡겠더라고요. 나는 집에서 연습해본다 하고 연습은 하고 갔는데도 어려웠어요. 그 구도 잡기가. 그래서 그냥 주변 분들한테 찍어달라고 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려요. 눈치껏 웬만하면 다들 찍어주시고, 그리고 포토스팟이면 사람들이 줄을 서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제 뒷사람한테 Can you take picture? 이러면서 사진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들 찍어주시고, 이제 유니버셜이나 매장 같은 곳에서 찍을 때는 직원한테 부탁드려도 친절히 다 잘 찍어주셨어요. 아, 그리고 일본 분들이 거의 항상 찍고 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제가 일본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웃으면서 고개를 이러고 갔었어요. 근데 그게 찍어준 사진이 마음에 드는지 확인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더라고요. 나중에 영어로 말씀해주시는 분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유니버셜 스튜디오 후기랑 익스프레스 티켓을 구매할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유니버셜 싱글라이더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를 혼자 가는 거잖아요. 저 혼밥도 진짜 못하거든요. 진짜 배는 너무 고픈데 진짜 부를 사람이 없다. 그럴 때만 혼밥을 해요. 그래서 놀이공원은 절대 혼자 못 가요. 근데 유니버셜이 너무 가보고 싶어서 에라 모르겠다 진행했어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무서운 놀이기구를 못 타요. 롯데월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해성특급, 자유로 스핀까지는 탈 수 있고, 프렌치 레볼루션은 무서워하면서 눈 감고 그냥 딱 한 번 타는 정도 느낌이고, 바이킹도 가운데서 눈 감고 타다가 너무 높아지면 몸 숙이고 눈 감거든요. 일단 그런 레벨입니다. 놀이기구 레벨은. 그래서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쥬라기 월드는 가지도 않았고요. 할리우드 조는 놀이기구가 무섭다고 그래서 안 탔어요. 그리고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공식 오픈 시간보다 약 1시간 반 정도 일찍 오픈을 해요. 그래서 미리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들어가자마자 익스프레스 티켓에 조스 그 놀이기구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이고 처음에 입장하자마자가 제일 체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으니까 조스를 타러 갔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기다려서 탔고요. 미니언 메이햄 놀이기구가 95분 웨이팅인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익스프레스 티켓이 있어서 바로 입장해서 바로 탔어요. 이게 제가 산 미니언 메이햄이라는 익스프레스 티켓이 미니언 메이햄 놀이기구랑 스파이더맨이랑 포비든전이랑 쿠파의 도전장 모두 티켓에 포함이 돼 있고요. 80분 정도 기다려서 히포그리프도 탔고, 싱글라이더라 포비든전이가 이미 익스프레스 티켓으로 한 번 탔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딱 제 레벨에 맞는 그런 놀이기구? 그리고 제가 해리포터를 정주행을 해갔어요. 진짜 정주행 강추드립니다. 이게 자꾸 딴 얘기로 얘기가 새는데 어쨌든 꼭 보고 가시고요. 그래야지 뭔가 그 놀이기구를 탔을 때 와, 영화에서 봤던 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포비든전이 이제 익스프레스 티켓 한 번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없는데 사실 90분 웨이팅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래도 이거 재밌으니까 참고 한 번 더 타자 했는데 혼자 왔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왔다 이러니까 그럼 저절로 가라 하시더니, 저는 그 알려주신 길로 쭉 갔는데 계속 길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탔어요. 익스프레스 티켓처럼. 싱글라이더가 왜 좋다고 하는지 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리오 월드에 가서 요시 타고 마리오 월드 쭉 도는 거 있는데 그거 타고요. 일단 여기는 모든 게 줄이에요. 밥을 먹는 것도 팝콘이나 추러스를 사는 것도 줄이 1시간 정도 걸려요. 아마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공복 상태로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라도 드시고 가세요. 저는 전날에 편의점에서 맛밤을 사갔거든요. 그래서 숙소에서 그거 먹고 나와서 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놀이기구 타다가 4시에 그 마리오 월드에 요시빵이 줄이 진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저거라도 먹어야겠다 하고 먹었는데 맛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줄 짧았으면 좋겠고 배는 그냥 맛있는 걸 바라지 않고 배라도 채우고 싶다면 요시빵을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게 익스프레스 티켓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본에 도착해서 바로 가시거나 아니면 전날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리가 튼튼하신 분이라면 젊고. 근데 저는 전날에도 25,000보를 걸었잖아요. 이게 익스프레스 티켓 없었으면 저 울었을 것 같아요. 이게 다리가 이미 아픈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줄이 평균적으로 85분, 90분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고려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도 익스프레스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것 같긴 했어요. 다만 이게 빨리 살수록 마리오 월드나 해리포터존은 정리권을 줘요. 그게 정리권이 막 2시에서 3시 이렇게 있으면 그 시간 내에 그 존에 입장이 가능한 그런 정리권인데 좋은 시간대를 받으려면 일찍 할수록 좋더라고요. 그리고 익스프레스 티켓이 없으셔도 입장하셔서 정리권 신청부터 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될 것 같고 마리오 월드는 정리권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본 앞에서 사진도 찍어야 되잖아요. 또 거기 갔으면. 근데 이거는 재입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노시고 아침에 사람 없을 때 일단 노시고 점심쯤에 이제 출구 쪽 가셔서 아, 저 잠깐 밖에 나갔다 오려고 한다. 이러면은 이제 투명 도장을 손등에 찍어주시거든요. 그거 찍고 나가서 이제 사진 찍고 다시 들어왔어요. 진짜 사람 없을 때 찍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쿠파의 도전장이 줄이 진짜 길거든요. 이게 익스프레스 티켓으로도 한 30분을 기다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마리오 월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쿠파의 도전장이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뭔가 타는데 이게 뭐 하는 거지 싶은 느낌이라 저는 딱히 재미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히포그리프는 저 무서운 거 못하잖아요. 또 프렌치 레볼루션처럼 눈 감고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맛집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맛집 추천 베스트 5를 뽑았는데요. 일단 베스트 1은 제가 야끼니쿠를 먹어야겠는 거예요. 유명하잖아요. 또 일본이 야끼니쿠가 미니 화로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는 그런 게 야끼니쿠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여기가 제 브이로그에도 올라왔을 텐데 여기가 무한리필집이에요. 그래서 진짜 2시간인가 1시간 반 시간을 주는데 꽉꽉 채워서 먹고 나왔고요. 이제 후식도 하나 고를 수 있는데 저는 이 도넛 위에 아이스크림이 올라간 후식으로 골라서 이걸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6만 원 조금 넘겼나? 그 돈 주고 먹은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쿠시카츠. 이 튀긴 것도 일본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맛있었어. 그리고 세 번째가 야끼돌이에요. 다 이름이 비슷하죠, 뭔가. 야끼니쿠, 쿠시카츠, 야끼도리. 저도 헷갈리는데 야끼도리를 먹으러 갔어요. 먹으러 가서 저 정말 배부른 상태였거든요. 진짜 계속 먹었어요. 계속 먹고 하이볼까지 먹고 후식으로 주는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나왔습니다. 네 번째가 이게 순위는 아니에요. 순위처럼 말했는데 제가 이치란 라면 유명하잖아요. 이것도 진짜 맛있었어요. 맵기를 좀 더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5단계 아니다. 다음에는 5단계 한번 도전해볼 거예요. 여기도 진짜 맛있었고 스시를 드시고 싶다. 그러면은 이 집도 괜찮습니다. 이 집이 굉장히 친절해요. 굉장히 친절하고 저는 이게 바 형식으로 이제 앞에서 직접 이렇게 요리를 해주시거든요. 회를 만들어 주시는데
진짜 맛있고 친절하고 다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일본이 단고도 유명하잖아요. 이건 제가 맛집이라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단고를 사실 사진에 보면 되게 쫀득쫀득해서 맛있을 것 같잖아요. 저 떡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대를 하고 갔는데 이게 뭔가 직접 쌀을 빻아서 하는 건지 이게 쌀이 조금 씹히는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쫀득보다는 그냥 씹혀요. 막 쫀득쫀득 기대만큼 쫀득쫀득하진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 검은색이랑 이 갈색의 위에 검정색 꽃 모양 있죠? 이게 나남이라는 거라는데 찾아보니까 이 검정색도 먹을 때 조금 이게 뭐지? 약간 다시마 느낌인데 했었고, 이 갈색은 정말 먹다가 뱉었습니다. 이게 20년 넘게 먹어온 음식이 아니어서 그런지 되게 매콤한데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 드실 거면 조금 조심해서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제가 다녀와서 정보 공유하고 싶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릴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